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화영입니다. 26년 1월 22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책은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벤저민 하디 3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채은아 옮김. 엄청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25년 6월 11일에 읽었었던 초소노트고요. 요거는 이번 주에 읽었었던 초소노트입니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2026년도에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저랑 같이 운동을 했었던 빈모 씨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은 저만 보면 저를 자극하느라고 안달이 나 계신 분 같아요. 그분 덕에 제가 삶의 에너지를 안고 살고 있고요. 제가 군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저를 살 빼라고 자극하는 박모모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제가 좀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군산에 또 문모 씨가 있는데 그분도 저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되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그 형님하고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법방 VJ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느냐?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한마로 큰 망치로 이렇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법방 VJ는 혐오의 대상이고 그냥 말 그대로 벗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돈 버는, 그러다가 큰 손을 만나면 은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그 주최자 분들이 자기 미모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신체 밸런스,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도 존중하고요.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그 전에 앞서 우리들도 치열하게 좀 살아보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살아보자는 말이 결코 열심히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서 여유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책 소개는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할게요. 제가 25년도에 읽었을 때는 제일 감동스럽게 했었던 부분이 관점이라는 단어예요. 저자가 34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보면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98페이지 보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그 유명한 체스 선수 조시 웨이치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체스계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서 태그권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매일같이 두들겨 맞았겠죠.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164페이지. 적에게 연타를 당하고 삶의 기둥이 날아가더라도 수년간 창의적인 훈련을 하면서 기꺼이 실패에 투자하면 그때부터 게임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한다. 172페이지. 그 매일 두들겨 맞던 사람이 2반이에요. 저자가 말합니다. 아니, 조지 웨이스킨이 말해요. 2반은 2번 다시 나와 겨루지 않았다. 처음엔 한 대도 못 때렸는데 이제는 지니까 그 때리던 사람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2026년은 경기장 안에서 삶을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책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말이 있는데, 발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12페이지. 발악, 지독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도구.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퓨처 셀프예요. 이 책 제목. 그거를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미래의 나예요. 미래의 나를 위해 발악을 해보았는가. 저에게도 시사점이 많은 그런 책이었고요. 그래서 26년도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내용들도 느끼고 해서 되게 좋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듯한 계획이든 허황된 계획이든 꿈 같은 계획이든 현실적인 계획이든 뭐든 좋으니까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제가 세웠던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 계획표처럼 뭐든지 됐든 간에 계획도 세보시고 경기장 안에서 발악을 해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저자가 나오거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예요. 이분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생존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리치료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 심취해 있다가 수용소 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견해를 확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확장된 견해는 사상의 확립을 가져왔다라고 이 저자는 이 빅터 크랭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빅터 크랭클의 장점은 뭐냐? 그 사람의 한 말 중에도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든 견뎌낸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고 죽음을 임박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면 눈빛에 힘이 빠지면 그 사람은 며칠 있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눈빛에 힘이 빠졌다라는 거는 꿈이 없는 거고, 그 사람에게 있어 버팀목이 이제 앗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랭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았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시험으로 여겼던 사람은 생존해서 유명한 21세기의 저명한 인사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죽음에 이르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퓨처 셀프 되게 좋은 책이었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뭐 힘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읽어보면 좋겠고, 읽을 기회가 없다면 구글 AI나 뭐 이런 데다가 대략적인 줄거리라도 읽어보시고 쇼츠라도 보고서 뭔가 영감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리스찬은 아닌데 그 여러 종교를 되게 존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와닿는 대목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자주 얘기하고 성경에도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겨낼 만한 시련을 주신다 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를 시험하는 그 재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하겠지만, 그 시련 속에 자멸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법방 VJ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